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 윤승재 교수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케팅학과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번에 새롭게 입학하신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부터 수업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번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크게 6개 순서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먼저 마케팅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후로 수강 신청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수강 신청 과정, 수강 신청한 이후에 개학 후에 수업은 어떻게 수강하고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마케팅학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급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취사 선택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전체 동영상을 차례로 보시면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케팅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 마케팅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케팅, 현대사회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제품이나 어떤 제품과 관련된 그 기술의 표준화에 따라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기업이 시장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마케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케팅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마케팅이 일반 기업에 있어서만 활용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업이나 국가, 공공기관, 비영리 조직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일반 개인에게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마케팅의 일반화는 이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 인력 또는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마케팅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학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마케팅의 전문 지식과 이 마케팅 학과의 학위는 향후 여러분들 커리어와 여러분들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건 마케팅을 아는 것,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고객을 알고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업무가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이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그리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다른 업무에 접목해서 녹여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케팅이라는 전공을 선택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충실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보다 충실하게 학사관리를 하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버대학교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온라인 대학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 측면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대학교고요. 이러한 충실한 교육 콘텐츠 그리고 엄격한, 다시 말해서 충실한 학사 관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상위 학교에 진학했을 때 대학원에서 인정받는 그런 결과, 그런 모습을 얻었다,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가 가지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마케팅학과는 보다 더 충실한 컨텐츠 그리고 충실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학원에서 인정받는 그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케팅학과의 시작은 2006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경영학부가 개설이 되면서 마케팅 전공이 개설이 되었고요. 이후 2015년도에 이 마케팅 전공이 마케팅학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경연대학원 안에 마케팅 MBA 전공도 개설이 되면서 이 마케팅학과에서 마케팅학과와 마케팅 MBA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기준으로 약 500여 명의 재학생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까지 약 1,400여 명이 졸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마케팅학과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학과의 교육 목표를 함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케팅학과의 교육 목표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으시죠? 혁신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 아이디어는 이노베이티브, 다이내믹, 에티컬, 그리고 아카데믹의 머리 글자를 따온 건데요. 마케팅 학과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 네 가지 단어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노베이티브, 마케팅 학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노베이티브라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다이나믹. 마케팅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정적인 것보다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것이 많이 떠오르죠.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학과의 공부라든지 활동도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다이나믹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티컬.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어떤 그 상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정말 그 바람직한 마케터의 모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에티컬, 윤리적인 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믹.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교의 학과이기 때문에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케팅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론, 이것의 응용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 마케팅학과의 목표가 됩니다. 마케팅학과의 교육 목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이디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학과 교수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소개를 드릴 분이 김현경 교수님입니다. 김현경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이후에 인터브랜드라는 그 유명한 브랜드 컨설팅 기업이죠. 인터브랜드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학과가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학과를 만들어 오고 같이 이끌어온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학과의 어머니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그 담당하시는 과목을 보면은 마케팅 원론, 시장 조사론, 소비자 행동론, 브랜드 경영 전략, 졸업 논문 세미나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필수 중에 필수 과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교수는 바로 접니다. 윤승재 교수고요. 저도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기업에서 실제 마케터로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학과에는 2007년도부터 함께 했고요. 지금 현재 마케팅 전략, 세일즈 프로모션, 온라인 마케팅, IMC 전략의 이해, 졸업 논문 세미나와 같은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케팅학과에 겸임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겸임 교수님으로 양윤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양윤재 교수님도 역시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요. 양 교수님은 현업에서 일하신 경험이 매우 풍부하신 분이에요. 주로 리서치 회사라든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요. 현재 신상품 및 신사업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 두 과목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외래 교수님들이 함께 마케팅학과의 과목을 티칭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수강할 때 주로 뵙게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케팅학과의 개괄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의 본론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 학사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학사 안내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로 쭉 그 메뉴들이 펼쳐지죠. 학적, 수강, 학습평가, 졸업, 장학, 자격증 이런 메뉴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 메뉴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에 맞추어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일 전공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전공이라는 것은 마케팅학과의 전공만 여러분들이 그 졸업장에 명시하고 나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일 전공 기준으로 총 140학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각 이수 구분별 최소 기준 졸업학점을 취득하셔야 돼요. 이수 구분이라는 것은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수 구분이 있는데 이수 구분별로 최소 학점 이상,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전학년 평균 평점이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C학점을 받으면은 4.0 만점에서 2.0이 학점이 부여가 되고요. D학점을 받으면 1.0이 부여가 되는데
평균 평점이 1.5면 평균적으로 C에서 D 중간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 학과별로 졸업 과목이 있어요. 졸업 논문 세미나가 있는 학과가 있고 졸업 프로젝트가 있는 학과가 있는데, 우리 마케팅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케팅학과에서 개설되는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학기 이상 이수를 하는 것이 졸업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 졸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학기 이상인 것이고요. 이 학기 수는 신입생 기준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4학기 이상 이수를 하시는 거죠. 3학년 편입생은.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졸업 요건 과목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2020년 이후에 신입생들에게 주로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2020년 이후에 신입생들은 우측과 같은 졸업 요건 과목들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새내기 웹이나 이러닝 학업 디자인, 그리고 400레벨 단위 교과목 8학점 이상, 마케팅학과에서 개설되는 역량 집중 교과목, 그리고 마케팅학과에서 개설될 예정인 현장 연구 교과목,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지 졸업 기준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측 기준이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이 졸업 요건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화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이미 고지된 것보다 강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졸업을 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수학점표, 이수 영역별 기준 학점 이상 수강해야지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양 영역과 전공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수 영역이 교양 영역, 교양 교과목에서 27학점 이상 3학점 기준으로 보면 9과목을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공 영역에서는 47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돼요. 47학점, 27학점, 요 내용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총 취득 학점이 140학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편입으로 입학을 하시는 경우에는 70학점을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떤 전공을 하셨냐에 따라서 70학점이 그 중에서 전공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가 전공 영역에서 들어야 되는 학점과 교양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학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이 부분에서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전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해서 이제 전공 학점을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 학과의 전공 과목 47학점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큰 무리 없이 마케팅 학과에 정해진 교과를 이수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양 영역에서 27학점, 전공 영역에서 마케팅 학과 전공에서 47학점 수강하면은 나머지 학점들은 어디서 수강을 하는가? 기타 학점으로 해당이 되고요. 다른 학과 전공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학과 전공 과목이 좋다 그런 경우에 마케팅학과 전공 과목에서 100학점 취득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른 학과 전공 과목에서 내가 수강할 내용이 많다 그러면 마케팅학과 전공 과목은 47학점 수강하시고 다른 학과에서 나머지 학점을 수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졸업하는 과정에서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자, 먼저 부전공. 마케팅학과가 여러분들이 주 전공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공학 부전공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학과의 전공 과목을 18학점을 수강을 하면은 부전공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 기간이 있는데 부전공,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이 전공으로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전공은 18학점. 자, 보시고요. 한편 복수전공, 졸업장 학위에 두 가지 전공 학위를 나란히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수전공 제도가 있는데,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주 전공 학점을 앞에서 47학점을 취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전공에서는 47학점, 그리고 복수전공 과목 전공에서는 36학점을 취득을 하시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복수전공을 생각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40학점이라는 기준 안에서 교양 과목을 27학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케팅학과 전공에서 47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복수 전공 과목을 36학점을 들으면, 그래서 총 140학점이 되면 복수 전공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전공을 부전공을 해볼까, 복수 전공을 해볼까 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수강 신청을 계획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부전공과 복수 전공은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 자격이 평균 평점 3.0 비제로 이상이고요. 그리고 학교의 공지사항이 나중에 뜨게 돼요. 부복수 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졸업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죠. 그럼 전공 과목 47학점, 교양 과목 27학점 내가 들어야 된다. 총 140학점을 채워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교육과정을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확인하려면 이제 학사 안내 옆에 학과 소개 메뉴가 있습니다. 학과 소개 메뉴를 클릭하셔서 마케팅학과를 클릭하시면 마케팅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궁정상담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궁정상담학과를 클릭하셔서 그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마케팅학과를 클릭하시면 이제 학과 교육과정, 로드맵, 교과목 안내 같은 메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이 마케팅학과의 전공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이 전공 과목들은 어느 학기에 개설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전공 과목들의 앞에서 이제 레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벨은 어떤 레벨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케팅학과 개설 교과목 홈페이지에서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 가장 최신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이제 화면과 같아요. 먼저 기초 과정에서 현대사회와 마케팅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고요. 이건 전공이 아니라 마케팅학과에서 개설하지만 교양입니다. 교양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들이 이제 아래와 같이 개설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과정으로 마케팅 원론과 시장 조사론이 존재하고, 핵심 과정으로 소비자 행동론, 브랜드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IMC 전략에 의해 세일즈 프로모션, 유통 관리와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이제 심화 과목으로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신상품 및 신사업 마케팅, 소매 경영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연구, 향후에 개설될 현장 연구 과목이 있고요.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이 1, 2학기에 모두 개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케팅학과에서 개설하는 이 교과목들은 신입이 됐건 편입이 됐건 모두 수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강하는 순서는 기초과정부터 차례로 수강을 하거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과목, 내가 궁금한 과목 순서로 수강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초과정부터 차례로 수강하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요. 가장 먼저 수강해야 되는 과목은 무엇보다 현대사회와 마케팅, 이게 1번이 되는 것이고요. 2번이 마케팅 원론, 이렇게 차례로 수강하시는 것이 기본이다. 마케팅 원론 수강한 다음에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소비자 행동론이나 IF 전략의 이해,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는 것이 순서예요. 자,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그 마케팅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들은 기초과정, 핵심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고요. 추가로 마케팅학과의 전공 과목이 있는데 마케팅학과에서 개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영학부나 관련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마케팅학과 전공 과목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 과목들이 개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학년 1학기에 이제 마케팅 원론을 수강을 하는 거고요. 기초과정 중에서. 그리고 경영 연계 과정에서 경영 정보학 개론 같은 것들을 수강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1학년 2학기에 이제 현대사회 마케팅 교양 과목을 수강을 하는 거고요. 2학기 입학하신 분들은 이제 2학기 1학년 2학기 과목부터 수강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전공 연계 과정에서 경제학의 이해라든지 아이디어 발상학 표현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는 거고요. 2학년 1학기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지금 입학하셨기 때문에 1학년 2학기는 이제 거꾸로 1학기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과목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어떤 학년 학기인지에 따라서 신입생 기준에서는 순차적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마케팅 원론, 현대사회 마케팅만 수강하기에는 좀 심심하고 구체적인 마케팅 과목들을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해서 순차적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참고를 하시고, 이 표는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업데이트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표가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 때 보통 졸업논문 세미나를 수강하게 되는데 편의상 1학기 또는 2학기에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00레벨 과목들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00레벨 과목들. 자, 3학년 2학기에 편입하는 경우에 이제 편입생 중심으로 앞에서 신입생한테 제공됐던 교육과정을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해보았어요.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제공하는 이 마케팅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모두 아울러서 수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집약이 되어 있죠. 앞에서 1학년은 먼저 현대사회 마케팅 듣고 1년 뒤에 시장조사론 듣고 이런 순서로 되지만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편입한 다음에 바로 기초과정과 핵심과정을 함께 수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3학년 2학기 때 현대사회 마케팅, 시장조사론, 마케팅 전략, 브랜드 경영 전략 이런 과목들을 먼저 수강을 하시고 2학기에 마케팅 원론과 소비자 행동론, IF 전략의 이해 이렇게 3과목 수강하시고 이런 순서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전공 연계 과정과 경영 연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졸업 논문 세미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400레벨 과목은 편입생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졸업 요건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을 졸업 요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업 요건 과목. 졸업 요건 과목은 크게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이 졸업 요건 과목은 달라집니다. 먼저 졸업 논문 세미나,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는 2학점짜리 졸업 논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하셔야 돼요. 필수 수강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상관없고 언제 입학했던지 간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 세미나는 꼭 수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다른 요건 과목들은 2020년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에 필수 수강 과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케팅학과에서 개설된 예정인 현장연구 교과목 2학점짜리, 그리고 역량집중 교과목 4학점짜리, 그리고 마케팅학과의 400레벨 단위 교과목 8학점, 8학점 이상 수강, 이것들이 2020년 이후 신입생에게는 필수 요건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새내기 웨비나 과목과 이러닝 학업 디자인 과목, 이 두 과목이 교양 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이다, 필수적으로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2020년 이번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분이라면 여기 나열된 모든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2학년 3학년 편입으로 입학했다 하는 경우에는 전공 과목 중에서 졸업 논문 세미나만 졸업 요건 과목으로 수강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수강 신청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 먼저 수강 신청 화면에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싶은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다음으로 임시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수강 신청 과목을 확정을 하게 되면 최종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저장이 됩니다. 수강 신청이 최종 저장이 되면 추가 등록금을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수강 신청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한번 지금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한 과목들을 수정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변경은 안 되고 이후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은 개강이 된 이후에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공지가 돼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간 안에 수강 신청 시스템에 다시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을 정정을 하시면 돼요. 한편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서 지금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할 과목들을 결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 과목을 결정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마케팅 원론부터 5개 과목을 결정을 해서 최종 저장을 하고 등록금 납부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정 기간에 5개 과목 중에서 4번, 5번 과목은 내가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목 숫자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5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정정 기간에 6과목으로 늘리거나 4과목으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신청한 과목을 변경을 할 수만 있다.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수강 신청을 할 때 몇 과목을 선택할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강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 수강 신청 안내 화면이 있고요. 이 수강 신청 안내 화면 안에 수강 신청 관련 매뉴얼 PDF 다운로드를 받아서 참고를 해보시고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후에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좌측 상단에 겨울학기 계절 과목 목록 이렇게 돼서 학기마다 개설되는 과목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 본인의 전공 과목들이 표현이 되고요. 다음으로 교양 과목, 다른 전공 과목,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은 그 전체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과목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전공 전체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마케팅학과 전공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과목들이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자, 과목들이 리스트업 되면 학수 번호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수 구분 전공 과목인지 이렇게 표현되는지만 확인하시고 교과목 명을 볼 수가 있어요. 과목명을 클릭해 보시면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에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의 맛보기 강의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맛보기 강의, 그리고 교과목 설명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강할 과목들을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강 과목을 결정을 하게 되면 좌측에 빨간색 십자가 버튼이 있죠. 십자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과목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과목 추가가 되면 우측으로 이 과목이 이동하겠죠. 우측으로 과목이 이동을 하면서 수강 신청 학점의 숫자가 변경될 것이고요. 우측에 보면 나의 이수 현황과 졸업 자격, 졸업 과목,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나에게 적용되는 졸업 기준이 있고 현재 나의 이수 학점이 있고요. 지금 수강 신청한 학점 그리고 부족한 학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수강 신청 과목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학점 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과목을 결정하게 되면 현재 선택한 학점 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수업료가 산출이 되고 수혜 가능한 장학금 한도액 결과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등록금을 납부를 하시는 거고, 납부가 끝나게 되면 수강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수강 신청 시스템 상에서 여러분들이 교과목들을 살펴보고 맛보기 영상을 클릭해서 어떤 과목인지, 어떤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하시는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학기에 내가 몇 과목을 수강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할지 과목 배정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 이제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 생각과는 다르다 또는 다른 과목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활용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첫 학기에 너무 많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첫 학기 학교에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많은 과목을 첫 학기에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령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첫 학기에는 너무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마시고요. 적정한 수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정정 기간에는 과목 숫자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수강 신청 과목을 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 과목 중에서 앞에서 마케팅학과의 그 기본 개설 과목들 설명드렸잖아요. 이 전공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안배를 생각을 해주세요.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전공 과목이 상대적으로 교양 과목보다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공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또 공부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쉽지 않은 학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공 과목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개 또는 두 과목 정도 배정을 하시고 점점 전공 과목의 비중을 늘려서 나가다가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는 전공 과목을 좀 숫자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이 정규 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전공 과목을 배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학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과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절학기에도 과목이 개설이 되지만 계절학기는 옵션, 내가 일반 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1학기, 2학기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겠다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졸업 요건 과목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졸업 요건 과목이 있는데 이 졸업 요건 과목을 어떤 시점에 들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셔야지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양 과목들을 차순위로 배정하고 마지막으로 3순위로 다른 전공의 일반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전공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이 필요하죠.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을 인정받고요.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그 인정받은 학점이 동일 전공이냐 유사 전공이냐 기타 전공이냐에 따라서 이수 구분별로 인정받는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에서 인정받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 들어야 되는 이 필수 요건 학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꼭 본인의 영역별 이수 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원칙은 교양 27학점, 전공 47학점은 꼭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졸업 요건 과목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졸업 요건 과목들, 나에게 해당되는 졸업 요건 과목이 무엇인지, 졸업 요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이 졸업 요건 과목이지만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 요건 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졸업 요건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등록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등록금은 사실상 우리가 장학제도를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알아서 챙겨서 이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우리 학교 학생의 거의 80%에서 90%가량이 장학제도를 활용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장학금은 홈페이지 학사 안내에 들어가 보시면 장학 메뉴가 있잖아요. 장학 메뉴 안에 다양한 그 장학 제도들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장학금이 가장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잘 파악하시고 이 국가장학금에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들 같은 것들도 잘 챙기셔서 가능한 장학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장학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챙기는 것. 내가 챙겨줘야지 누가 이것을 챙겨주진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잘 챙겨서 가능한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강의 수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수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강의 수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학사 일정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쭉 아래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 학사 일정이 표시가 됩니다. 이달의 학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회를 해 볼 수도 있고요. 2020년도 전체 일정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해당 연도의 전체 일정을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전체 일정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보면 자, 구체적인 학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20년도 2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2020년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의 수강 신청 및 등록 기간이죠.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과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강은 8월 31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사흘 동안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이렇게 잡혀 있죠. 이후에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으로 잡혀 있고요.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이 마무리가 되면 성적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잘못 성적이 평가된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엔 재확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요 기간입니다. 12월 22일에서 24일 요 기간 동안 열람 및 재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학사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케줄 앱이나 스케줄표에다가 이 부분을 잘 기입을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학사 일정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학사 공지를 안내를 해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로그인하기 전에 화면에도 나와 있죠. 학사 공지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학사 내용, 학사와 관련된 공지사항들이 공지가 돼요. 수강 신청 기간, 정정 기간, 시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공지가 되는데, 아래 보면은 조기 졸업 및 졸업 연기 신청 안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부복수 전공 신청 안내 이런 것들, 이런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학교의 그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잘 맞춰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학사 공지는 꼭 매번 홈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연락처예요. 자, 학교에 기본적으로 문의사항 있는 경우에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2290-0114번이고요. 대표번호가 전화를 받는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평일에는 9시에서 22시, 토요일은 9시에서 12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부서 연락을 하고 싶으면 교내 전화번호 안내 메뉴를 클릭하시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지원센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정에서 내가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된다든지 과제에 제출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 시스템이 설정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원격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 부분이 2290-0119 번호죠. 원격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로 8시에서 22시 시간에 원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이 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강을 하기 전에 학습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2020년 2학기에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이전 학기까지 사용하던 시스템에서 좀 개선된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강의실 접속 방법이라든지 홈페이지가 대폭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저도 설명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모르고 이제 새롭게 오픈이 되는 시점에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접속 방법이라든지 강의 수강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학습 환경 안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지와 동영상, 뭐 도움 이런 것들이 학교에 제시가 될 거예요. 학교에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습 환경을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주로 공부를 어떤 기기를 통해서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의 수강은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PC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도 가능하고 태블릿 PC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도 가능하죠. 한편 실시간 시험은 PC로만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PC간 시험을 볼 때는 PC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PC로만 응시가 가능한데 이후에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애플 컴퓨터로도 볼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접속 로그인 방법이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편 모바일로는 실시간 시험을 아직 적용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왜 실시간 시험은 PC로만 응시 가능한가 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바일로는 여러가지 시험에 여러가지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PC로만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컴퓨터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수강은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실시간 시험은 PC로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이에 맞춰서 차세대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접속 방법을 숙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학습 환경을 점검해서 자동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 설치해주는 그런 메뉴가 존재하는데, 이후에 이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 부분 관련돼서 변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안내와 메뉴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학습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수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강의 수강, 정규 학기를 기준으로 강의 수강을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수업은 모두 13차 시의 강의와 2번의 시험으로 구성이 돼요. 모두 15주차의 과정인데요. 15주차 가운데 기본적으로 13주의 내용은 온라인 강의고요. 2주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출석은 매주 강의가 등록이 됩니다. 매주 강의가 등록이 되면 2주 이내에 강의 시간 50%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2주 이내에 강의 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게 되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2주가 지나간 시점에서 강의 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면 지각으로 처리가 돼요.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 처리가 됩니다. 단 1주차 강의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감안해서 3주 이내 수강을 했을 때 출석,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 매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1주차는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지만 매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차의 강의가 오픈이 되고요. 자, 강의가 오픈되면 2주 이내에 강의 시간 50% 이상을 수강하셔야 정상 출석된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출석 인정 기준을 볼게요. 수강 기간 내에 2주 안에 수강을 하는 경우에 50% 강의 시간 기준으로 50% 이상 수강을 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50% 미만 수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석이에요. 수강 기간 이후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가 지난 시간에 50% 이상 수강하게 되면 지각이고요. 50% 미만 수강하게 되면 결석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출석은 기본적으로 100%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켜주시고요. 자, 강의 수강 시 가장 먼저 할 일, 강의실 홈페이지가 이런 화면 형태로 변경이 될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해당 과목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험은 몇 번 보는지, 시험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과제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해서 강의실에 우리 들어올 때마다 강의실에 공지사항이 표시가 되는데 공지사항과 메시지함을 통한 메시지들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공지사항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석 기준에 맞춰서 강의가 오픈된 다음에 2주 이내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강의를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이든 편한 시간에 수강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수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강의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나는 지금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언제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말에 하루 시간을 내서 하루 동안 수업을 다 듣겠다 라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퇴근 시간에 내가 퇴근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런 경우에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모바일로 수강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출근 시간 이전에 1시간 먼저 일어나서 강의를 수강하고 출근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나만의 수강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의 콘텐츠를 클릭해서 이제 각각의 주차에 제공되는 강의 동영상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중요한 평가 내용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출석 기준에 맞춰서 수강을 하시게 되는데 이에 대한 출석 평가가 있게 돼요. 이제 교과목별 총 15주차로 구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시험을 제외한 13주차의 온라인 수업을 4분의 3 이상 수강해야지 과목을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각종 시험평가, 과제 이런 것들 아무리 점수를 잘 받고 다 제출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F학점 처리된다 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13차 시까지 13번의 수업인데 모두 출석을 하는 경우에 출석 점수는 100점이 부여가 되고요. 자, 한 번 결석을 하게 되면 이제 80점, 두 번 결석을 하게 되면 70점, 세 번 결석을 하게 되면 60점 이렇게 출석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한편 4번 결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출석 점수가 0점이 돼요. 동시에 출석 점수만 0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관하게 자동으로 F학점 처리가 된다 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을 모두 시험 2번 보고 출석까지 요구가 됐는데 시험을 모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석 횟수가 이제 결석을 5번 해가지고 4번 해가지고 9차시까지 밖에 안 들었어. 이런 경우에는 시험 점수랑 무관하게 무조건 F 처리가 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수업은 무조건 모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정말 피치 못해서 1번, 2번 정도 놓칠 수 있는데 이것이 3번, 4번까지 4번 출석을 못하게 되면 F 처리가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강의 수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를 수강해서 결석이 없게끔 잘 출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시험입니다. 총 15주차 중에서 2주차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의 시험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시험을 보는 온라인 실시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강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정해진 시간은 과목마다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온라인에서 실시간 시험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고요. 일부 소수의 과목들은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수업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해당 과목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과목들은 온라인 실시간 시험 방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은 중간고사는 8주차에 시험을 보게 되고, 기말고사는 15주차에 보게 됩니다. 9일에서 10일간의 기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주중에는 20시에서 23시에 그 늦은 시간에 시험 시간이 배정이 되고요. 주말에는 15시에서 23시 사이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과목의 시험 일자라든지 시험 시간과 같은 시험 정보는 매 학기 개강한 다음에 3주차에 시험 일자와 시간이 공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겹치지 않게끔, 내가 내가 수강하는 과목이 5개인데 예를 들어서 5개 과목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스케줄표를 구성을 해서 시험 시간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학교 시험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실시간 온라인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과목은 정해진 시간에 시험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시험을 시작하고 시험 시간이 50분인 경우에 9시 50분이면 시험이 무조건 종료가 돼요. 모든 과목은 같은 시간에 시험이 시작되고 종료가 된다. 내가 조금 늦어서 30분 지난 다음에 입장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9시 50분에 정확하게 동시에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입장을 하셔야 1분이라도 더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과목마다 성적을 공개하는 과목이 있고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과목도 있고요. 시험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업의 수강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시험은
PC만 가능하다. PC로만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는 실시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표대로 시험을 보셔야 되고, 시험 시간 이외에는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라든지, 내가 회사 일로 출장을 가는데 시험 시간과 비행기 시간이 중복이 된다라든지, 공적인 어떤 업무가 있다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해당 시간,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제출하셔서 과목마다 적용되는 그 대체 과제라든지 어떤 대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제출할 수 있는 메뉴가 학교 홈페이지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내가 결시하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교수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이 학생은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승인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대체 과제를 출제를 해준다든지, 대체 방법, 대체 점수 부여 방법들을 적용을 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과목마다 다르다, 기준이 어느 정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내가 부득이하게 시험 못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다른 시간에 별도로 내가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시험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이 그리 익숙하지는 않아요. 이제 종이를 받아서, 시험지를 받아서 그 안에 끄적이면서 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는 이런 시스템, 그 실시간 시험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지문을 읽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우측에 답안이 입력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처음 실시간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시험 맛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과목 숫자를 그렇게 많이 무리해서 수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앞에서 그 출석 기준, 시험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로 과목마다 과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토론이라든지 퀴즈,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평가에 필요한 이 평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목별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시험 성적, 과제, 수업 참여도, 출석 등과 같이 담당 교강사가 평가 항목을 지정해서 수업 케이스에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이러한 평가 항목들이 종합평가된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학기 말에 평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과목별로 평가 항목들이 제시가 되는데 각 항목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고르게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학기 전체 수업의 75% 이상 출석해야 13주차 기준으로 10개 강의 이상은 꼭 출석을 해야 성적이 부여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개 이상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F 학점이 부여된다. 시험 100점 받아도 소용없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출석을 100%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과제물 뭐 퀴즈 다 했어요. 그런데 정기 시험을 모두 미응시한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경우에는 출석과 무관하게 이 경우에도 F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피치 못하게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앞에서 안내드린 대로 제출을 해주시고 추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를, 대체 과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강의 수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강의 수강 시간은 기본적으로 80분 전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차시별로, 과목별로 80분의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데, 이 80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수강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릅니다. 어떤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 있고요. 어떤 과목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과목이 있어요. 이 난이도를 잘 생각을 하셔서, 난이도가 쉬운 과목은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모바일로 수강을 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과목은 내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집에서 수강을 한다 라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강의를 잘 수강하는 요령이에요. 그 시험 난이도도 과목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과목의 시험은 평균 점수가 50점이 안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어떤 과목은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는 과목도 있어요. 따라서 과목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과목의 시험 특성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기본이에요. 일부 절대평가로 성적평가라는 과목도 있는데 상대평가가 기본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점수가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성적이 A+, B+, 뭐 C 이런 것들이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특정한 과목에서 점수가 5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50점이라는 점수가 특정한 과목에서의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점수가 30점인데 내가 50점을 받으면 정말 시험을 잘 본 거고요. 그렇죠? 평균 점수가 90점인데 50점을 받으면 정말 시험을 못 본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이런 점에 따라서 최종 성적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다 100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80점, 90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성적이 50점, 뭐 40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시험을 시험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목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내가 시험이 어려웠으면 다른 학생도 같이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온라인 시험은 성적이 좋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3년, 4년 다니면서 이 온라인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 학생들과 처음 입학하신 분들의 시험 성적이 어떻게 공부한 수준이 비슷해도 시험 성적은 익숙한 학생들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말고사까지 성실히 시험을 잘 보면 그에 합당한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첫 학기에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말고 적정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수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에 전화해 물어보시거나 학생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 궁금한 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해당 교과목을 티칭하시는 교수님한테 메시지함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직접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내가 힘들수록 의논하고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잘 파고 들어야 돼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내가 모른다고 하는 내용들이 홈페이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대표 번호, 원격지원센터 번호, 여기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학생증 신청, 증명서 발급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증을 신청하게 되면 한양대학교 주차 할인은 학생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앞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수강 신청이라든지 평가 안내, 졸업 안내, 장학 안내, 과목별 평가 기준, 수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수업 홈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학사 공지, 일반 공지, 학사 일정, 이 부분 출력하셔서 여러분들 스케줄에 잘 입력을 하시거나 기록을 하시고서 수강을 시작하시는 것이 처음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시험 기간에는 가능한 좀 여러가지 일을 잡지 마시고, 약속이나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시험 기간에는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비워 놓으시고 그 기간에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수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마케팅학과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학과,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는 국내 최초의 유일한 마케팅학과죠. 다른 학교의 학과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학과들이 하나둘씩 그 한양사이버대 마케팅학과의 뒤를 이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마케팅에 집중한 학과는 아직까지도 유일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전문화된 충실한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고요. 우수한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마케팅에 그 전문화된 학과이다 보니까 학과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마케팅에 종사하거나 마케팅의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더 전문적인 마케팅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케팅 학과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학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학과 공지사항,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이벤트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 자료실을 보시면 그 안에 그 학과에서 졸업 논문 같은 것들을 작성했던 사례들을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마케팅 학과의 주된 그 커뮤니케이션과 그 커뮤니팅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학과 학생의 공지사항이라든지 그 학생들의 활동들이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이루어지고요. 학생들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그 조언 같은 것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는 꼭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 다른 학우들과 교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예절 지키는 것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온라인 예절이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온라인상에서 서로 간에 얼굴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적절한 댓글을 달거나 부적절한 게시 글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는 그런 온라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자, 마케팅학과 네이버 밴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장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 오픈 채팅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오픈 채팅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또는 빠르게 그 어떤 간단한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이 오픈 채팅 주소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은 나와 있는 시간 이후 각 몇 시 전까지 치를 수 있는 거 맞지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다른 학우들이 답을 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가만히 그 참여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대답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아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학우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온라인 예절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필요한 경우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은. 다음으로 오프라인 활동.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모든 그 우리 사회생활이 정상화되면 오프라인 활동도 다시 가동이 될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학과 OT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과거에 학과 OT가 있어 왔어요. 신입생과 편입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오프라인에서 학과 OT가 있어 왔는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개강 모임과 종강 모임도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있어 왔던 모임인데요.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기에 개강 모임, 종강 모임이 있어 왔고요. 그 모임 안에서 학생들 간의 교류, 그리고 학생과 교수 간의 교류가 오프라인 모임 통해서 있어 왔습니다.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역시 개강 모임, 종강 모임도 오프라인 활동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끝나면 다시 새롭게 개강 모임과 종강 모임도 하면서 다시 옛날과 같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 마케팅 전공 학생을 위해서 그 이제 경영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오프라인 특강도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왔고요. 시험 특강도 마케팅학과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간단하게 받는 그런 시험 특강도 있어 왔는데, 코로나19 시대의 오프라인 모임 특강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대학원 진학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매년 우리 마케팅학과에서 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한양대에 가장 많이 진학을 하셨고요. 뭐 연대, 이대, 한양사이버대, 해외대학 등 매년 10명에서 20명가량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박사 학위를 이제 논문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2분 정도가 지금 박사 학위를 다음 학기 정도에 받을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원 진학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대학원 진학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 MT도 주기적으로 이제 봄에 주로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빅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도 있었고,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전에 그 활발하게 수행되던 오프라인 활동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논문 세미나, 신입생, 편입생을 모두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이고요.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은 기본적으로 4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면서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세미나를 하고 논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과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졸업식.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 학위 수여식을 거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매 학기 이제 졸업식이 있어 왔는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 졸업식도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다시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졸업식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케팅학과에서의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과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이해를,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한 마케팅학과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그 학교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시작하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활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마케팅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왜 마케팅이라는 것을 선택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마케팅을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 지원서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에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서 선택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마케팅이 대세이다, 재밌어 보인다, 가장 중요하다,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요즘에 잘 나가는 분들은 다 마케팅 본부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케팅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에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없고 마케팅이 아닌 것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정말 앞으로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더 충실하게 공부를 성실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마케팅학과 선배들이 여태껏 1400명 이상 졸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마케팅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업무 역량이 더 올라갔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마케팅 분야로 전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사례도 있고, 기업의 CEO라든지 관리자로 승진하는 분들도 많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유명 대학원에, 좋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매년 10분에서 20분가량이 석사과정에 진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그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학과 선배들이 졸업한 졸업생들이 좋은 두각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마케팅을 공부해서 라는 것도 뭐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쉴 때 공부를 해서 더 어떤 전문 지식을 더 쌓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실력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고 더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학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체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물론 일하는 와중에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를 갈 거냐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탈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지어지잖아요. 내가 부산을 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와 천안을 가는 것이 목표인 경우는 내가 선택하는 경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마케팅학과에 입학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마케팅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학위를 받아서 더 좋은 직장에 이직을 할 거야 라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맞게끔 교육과정, 수강 과목도 선택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직에 필요한 여러가지 토익 시험이 됐건 여러가지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갖추셔야 되고요. 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이 목표야 라면은 그에 맞는 또 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에 맞게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높아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활, 대학교라는 곳은 상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전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곳이 대학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져서 유튜브랑 유사한 컨텐츠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대학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재미없고 어렵고 지루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에 맞게끔 좀 각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분들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뭐 직장 동료라든지 뭐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많은 양해를 구하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가족들 간에는 서로 내가 한양사이버대에 입학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점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멘토들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다른 학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적극적으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마케팅학과 네이버 밴드, 오픈 채팅 이런 데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교를 하고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지사항 확인하는 것, 그리고 메시지함 확인하는 것,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하게 된 마케팅학과를 입학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일 것이다 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함께하는 마케팅학과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케팅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